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수글룹이다. 오늘은 황금사자 출판의 김승호님 지음 생각의 비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김승호 회장님이시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가슴 설레게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본인이 한 번의 만남이나 긴 만남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 모든 분들의 이름을 약 200명가량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런 책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네요.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당신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어떤 것을 고르겠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정말 미래를 궁금해한다.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한다. 과거를 마쳤다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우리는 점쟁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진지하게 믿기도 한다. 과거는 우리에게 흔적을 남긴다. 손등, 얼굴 표정, 옷차림, 어깨짓, 걸음걸이 등에 많은 흔적을 남긴다. 점쟁이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흔적을 따라 유추해 볼 뿐이다. 다행인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더라도 우리들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생명과 생각을 가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그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세상의 물리적 흐름을 잠시라도 역류해 나갈 힘을 가진다.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물을 따라 내려가지만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강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의지를 가진 생각이 지속되면 꾸준히 역류해가며 헤엄쳐 나갈 힘을 얻는다. 생명이 생각을 지니면 자연에 역류하여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역시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 중 하나다. 이처럼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지지만 이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안 믿는 그대로를 믿게 한다는 점이다. 사과는 상자 안에 있다. 이를 있다고 믿고 열어보는 자는 사과를 갖게 된다.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열어보는 행위조차 않을 것이기에 그의 생각대로 역시 없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몸매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다. 생활 습관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 좋은 몸매를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 올바른 식습관과 올바른 자세만으로도 훨씬 훌륭한 몸매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바꿔야만 요요 현상 없는 몸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나 내가 지금 얻은 모든 것은 모두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결코 이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 부정적 생각 역시 생각 그대로다. 생각 자체는 부정과 긍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다시 뚱뚱한 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덩치 큰 여자 몸에 자기 얼굴을 붙여 핸드폰 초기 화면에 넣어놓은 아가씨가 있다. 이럴 경우 생각은 그 자체가 부정과 긍정을 구분하지 못하기에 의도와는 달리 사진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긍정적인 태도가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이 집안에 있다면 책상, 의자, 이불, 컴퓨터 잔 하나까지 모두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창문을 열어보라. 펼쳐진 건물, 도로, 자동차,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됐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상에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보다 먼저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건뿐 아니라 도덕, 윤리적 제약, 사회적 규칙, 법률, 관념, 견해, 정치적 아젠다까지 미리 다 상상해서 당신을 가두어 놓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은 이런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미리부터 그걸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미리 터득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이 집요하고 강해질수록 상대는 무력해지고 생각을 하거나 상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그들의 상상 속의 부산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벗어날 길은 단 하나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신문 기사만 보고 나서 그렇구나 하면 안 된다. 이 세상 글로 쓰인 모든 것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알아내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내야 한다. 아무리 저명한 저자의 책을 접하더라도 그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가려서 받고 그 말을 삼킬 줄 알아야 한다. 어느 선생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선생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그는 올바른 선생이 아니다. 진정한 선생이란 제자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나가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 독재 정권은 그런 힘을 기대어 생겨났기 때문이다. 종교는 특히 더 위험하다. 요즘에 많은 종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신도들을 몰아가고 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도 종교로서 가치가 없다. 내게 자유의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물체이기 때문이다. 나를 물체로 대하는 신을 존중할 이유가 있겠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으니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 지도자는 다분히 의심해야 한다. 무조건 믿기를 요구하고 의심을 거부하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이미 종교가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꿀 용기. 얼마 전 시내 쇼핑몰에 들렀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봤다. 흑인 노인 한 분이 앞서 걷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청년 둘을 보더니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춰섰다. 정지 상태에서 고개만 돌린 채 청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머리를 저으며 노려보는 것이었다. 그 노인의 이마에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고 눈꼬리에는 세상이 어찌 되려고 라고 덧붙여 있었다. 노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동성애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전보다 훨씬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살 안쪽의 두 남자가 공공연히 손을 붙들고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나이 지긋한 그 흑인 노인분은 어려서 소수자와 약자의 비애를 겪으며 살아왔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소수 인종으로 살아온 경험도 성소수자에 대한 관점은 바꾸지는 못했던 것이다. 청년들의 모습을 인종과 성적 취향이라는 독립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 탓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소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한국인이지만 미국 공항을 밟자마자 아시안 이민자라는 소수에 해당한다. 여성 간호사가 많은 병원에서는 남성 간호사가 소수다. 직장에는 계약직 사원이 소수다. 동료에서는 막 이사 온 사람이 소수다. 새로운 사상을 가진 자도 소수가 된다. 길을 나서면 장애인이 소수다. 동호회에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소수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혼혈도 소수다.
학교에서는 전학 온 학생이 소수이며 여행 중인 관광객도 소수다. 내가 언제나 다수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용에 기대어 생활한다. 소수 약자에 대한 관용이 없는 사회는 결국 그 자체가 자신에게 겨누는 칼날 같은 것이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해 함부로 조롱하거나 임의로 판단하는 이성애자들을 경계한다. 그들이 이 문제에서 관용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면 다른 문제 역시 폐쇄적이고 편협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사람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나 많은 부하 직원들을 다루는 기업체 사장, 관리자들은 마치 장자의 마음으로 관용의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남들에게 베푸는 관용은 결국 자신에게 베푸는 관용이다. 그런 관용이 사회에 퍼진다면 내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도 왕따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 딸이 새 직장에 취직을 하더라도 놀림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행자에게 베푸는 친절이 내가 여행할 때 절실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에 빠져도 미친놈이라는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사적인 자리라고 함부로 동성애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나중에 타인으로부터 사적인 관용이 스스로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가 생길지 모른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정말 부끄러운 일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라는 문구가 검은 나무판에 큼직하게 쓰여서 동쪽 창문에 붙어 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왼쪽엔 작은 글씨로 여기에서, 아래쪽에는 도 시작됐다라는 말이 쓰여 있다. 그냥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라고 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사업들도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업은 도시락 회사를 시작으로 유통과 제조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종합식품회사로 성장 중이다.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진다. 요한복음 1장은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말은 힘이다. 소리가 언어를 통해 형태와 의미를 규정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내 귀에 내 말이 들리는 순간 그 말은 힘을 가진다. 그 힘은 실제 물리적인 힘을 말한다. 이 말은 누군가의 생각을 거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써 우리 눈에 보이면 그 글을 볼 때마다 그 힘을 보여준다.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폭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글로 써놓은 것이다. 글이 지니고 있는 힘을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바람을 문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부적이라고 부른다. 부적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과장되어 있지만 책상 머리에 써놓은 서울대 입학이라는 글귀가 부적과 다른 점은 별로 없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해서 걸어놓는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 왔다. 현재의 본사 사옥을 구매할 때도 그랬다. 매물로 나온 건물을 둘러본 후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도 전에 아침 일찍 몰래 그 건물에 둘러서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 회사 미래 사옥이라고 크게 확대해서 붙여놓았다. 우리는 지금 그 멋진 건물에서 다들 근사한 책상에 앉아 넥타이를 메고 일한다. 불과 몇 해 전 창고 건물에서 한 책상에 여러 명이 일하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견고한 울타리로 사방이 둘러쳐져 있고 호수와 수백 평의 텃밭이 있고 고급 커피숍이 들어와도 될 가든과 가장 비싼 사무용 가구 책상들과 차고 넘치는 캐비넷 그리고 60대 분량의 화물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창고까지 딸린 최신 건물을 융자도 없이 구매했다. 그 시작은 남몰래 아침에 사진 한 장 찍어 놓은 것에서 시작한 것이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나는 얼마 전까지 내 이메일의 암호를 300개 매장의 주간 매출 100만 불이라고 길게 만들어 쓰고 있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뒤 매장 300개의 주간 매출 100만 달러를 올리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번은 매일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내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언제든지 잊지 않게 된다. 그런데 2012년부터 암호를 바꿔버렸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고 이제 목표를 새롭게 바꿨기 때문이다. 새로운 목표는 매장 3,000개의 연간 매출 목표 10억 달러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세우고 얼마 안 돼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에서까지 수백 개의 매장 오픈 요청을 받았고 미국 유명 슈퍼마켓 대부분에서 입점 요청이 줄을 잇는다. 이를 따라가면 연간 매출 1조 원이 넘을 것 같다. 3,000개의 매장과 연간 1조 원 매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긴 암호를 몇 년간 간직하면 될 것 같다. 그 긴 암호 덕에 6년 전 연간 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10배를 넘어 수백 배 성장을 앞두고 있다. 나는 여전히 농사일을 좋아한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목표를 정해서 포스터나 액자를 만들어 걸어놓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실제 하는 일을 묻는다면 회사 뒷뜰에 트랙터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내 회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수백 배 성장을 앞두고 있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목표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방법을 통해 내 머릿속에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소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뢰 또 다른 비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듯한 느낌을 나는 자주 받고는 한다.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꾸준히 이 말을 계속해야 할지는 답답하다. 남들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일.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숨겨둔 꿈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 꿈이라는 것이 겨우 흔적만 남은 사람도 있고 밤마다 가슴을 뜨겁게 달궈 놓아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꿈들을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옷처럼 마음 한쪽 구석에 숨겨두고 살아간다. 어떤 이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엔 현실이 너무 매몰차다는 이유로 구석으로 밀어놓았다. 또 어떤 이는 그냥 주춤거리고 망설이다가 때를 놓친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이는 몇 번 해봐도 안 되니 지레 포기한다. 그럼에도 그 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이 언젠가 불러줄 것을 기대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말라가는 웅덩이에 갇힌 미꾸라지처럼 안쓰럽게 버텨보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는 그 일에 안 어울려. 주제를 알아. 하지마, 괜히 사고친다. 너는 그런 일 하기엔 경험이나 능력이 없어 하며 말린다. 하물며 그렇게 말리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들은 나도 아직 만나보지 않은 나의 가능성에 대하여 나를 키웠다는 이유로, 함께 자랐다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나를 잘 안다는 이유로 나를 폄하하고 가로막는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크거나 작거나 세상의 흔적을 남기고 성공하고 이루어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도스토옙스키가 수용소 안에서 손바닥에 써놓은 글들이 책으로 출판되리라 누가 믿었을까? 100년 전 도로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아버지조차 비웃던 꿈을 이룬 포드는 어떤가?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에서 흑인 여자로 태어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이 된 윈프리는 얼마나 많은 반대를 이겨냈을까? 몇 년 전 코미디언 이봉원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 놀림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다. 하는 사업마다 망하니 다음부터 제발 친구들 의견 좀 들어라. 주변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라 라는 충고들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함께 나온 친구들이 이봉원 씨의 거듭된 실패를 안쓰러워하며 자기들처럼 사업 버리지 말고 살라는 의미의 충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나는 100번 이봉원 씨 편이다. 실패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도전해서 실패해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실패하지 않았다 함은 도전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람은 반복된 9번의 실패를 통해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하나하나 배워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의 성공으로 일어선다. 그 자리에 누구도 이봉원 씨만큼 다양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없었다. 누가 누구에게 조언을 한단 말인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짜릿한 성취감 중에 하나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주위의 편견과 주변의 악조건을 견뎌내고 보란듯이 세상과 맞서서 한 번쯤 이겨내보고 싶지 않은가. 우리 손에 든 전화기, 자동차, 컴퓨터, 거대한 비행기, 전기, 전파, 텔레비전, 이 모두는 상상 속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물건들이었으나 그 누군가는 수많은 저항을 물리치고 하나하나 이루어낸 것들이다. 누가 당신은 사장이 될 수 없다 말하던가. 당신이 저 빌딩을 언젠가 갖겠다고 했을 때 누가 비웃었는가. 당신이 박사학위를 받아오겠다고 말했을 때 누가 나이를 상기시켜 주던가. 어떤 놈이 당신들이 궁합이 안 좋으니 헤어지라 말하던가. 누가 당신은 다시 걸을 수 없다 말하던가. 그 꿈이 당신이 보기에 상상조차 못할 큰 꿈이라면 상상도 못할 노력만 하면 된다. 상상도 못할 노력을 할 자신만 가지면 된다. 당신이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듣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은 한 번도 목숨을 걸고 도전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연은 순풍이 길면 떨어진다. 연은 역풍을 따라 올라간다. 당신이 당신 꿈을 이루는데 역풍이 분다는 것은 더 높게 오를 기회란 것을 알아야 한다. 올해는 당신의 인생에서 남들이 불가능하다 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해 몰려오는 역풍을 멋지게 품에 안기 바란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부자들의 생각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한 문장입니다. Thoughts become things.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저자는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쓰고 외쳤다고 합니다. 의외로 간단한 이 방법을 알려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의욕을 가졌다고 하지요. 자, 여러분은 생각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